클라임 최우태입니다. 요번 강의는 제가 요 강의를 이제 영어 문법으로 독해하기 강의를 1년 전부터 올렸거든요.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요. 근데 처음에 올린 강의가 뭐 목소리도 작고 음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좀 화면도 안 나와서 요거를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촬영을 하면서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영어를 처음에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금씩 정리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책으로도 만들었고 자료화 시켰고,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공유를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요. 처음에 어설프게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나름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데 뭐 안 볼 수도 있죠.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뿌듯합니다. 제 스스로 목표한 거를 설정해서 이뤘다는 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예문 통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요거 좀 이해하시면 저도 또 만족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리고 요런 시각으로도 영어를 볼 수 있구나, 요거만 알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언어라는 개념을요, 보면 언어란 전 세계가 똑같죠. 전 국민이요, 전 민족이 먼저 소리가 발달이 됐죠. 소리 먼저 나왔죠. 글자가 나오기 전에 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야 개념이 이제 소리로 자꾸 표현한 거겠죠, 인간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문명화가 되면서 글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그 이미지, 개념, 글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가리키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가리키는 분들은 외국어를 가리킬 때 이제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영어 단어의 글자에 한글 글자를 가리키는 건데, 아이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 내서 뭐랄까, 그냥 쓰면서 외우는 거죠. 이미지도 없고 소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봤자 금방 잊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어를 익힐 때는 그러니까 소리부터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내고 그 소리가 어떤 이미지인지부터 머릿속에 입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를 뽑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영어를 배우신 다른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 다른 가리키는 분들 역시도 글자에서 글자로 가리키는 수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조건 소리, 이미지, 그 다음에 글자로 나중에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좀 영어를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어요. 단어도 너무 어렵게 익히고 있고요. 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기일 때 엄마가 엄마야 엄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소리를 내잖아요. 엄마가 나 엄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 저 엄마라는 소리가 저 엄마라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유치원쯤 되면 엄마라는 소리를 글자로 우리가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읽을 때는 소리, 그리고 이미지를 화시키고 글자를 뽑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안타까워요. 영어 글자에다가 스펠링에다가 그냥 한글 뜻만 쓰고 이게 과연 잘 외워질까? 그 의문도 되고요. 이게 오래 갈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어를 배울 때는 항상 소리를 먼저, 그리고 그 소리에 이미지화 시키고 글자를 뽑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 영어 발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이 짧아요. 그리고 영어는 받침이 없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좀 음을 길게 가고, 이제 한국말 얘기할 때는 음이 짧아지죠.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말은요, 혀가 밑에 내가 있어. 아랫이빨 밑으로 내가 있고요. 영어나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 혀가 보통 가운데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입장에서 봤을 때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맑다. 근데 우리가 맑다 쓸 때 우리는 리을 기억, 그러니까 미음 마에다가 리을 기억 다 쓰죠. 쓸 때.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써요? 맑다로 읽잖아요. 맑다.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스펠링 있고 밑에 발음 기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소리랑 글자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 익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좀 파닉스 가르쳐 준다는 분들이 발음교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발음교 있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 자체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음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어는 받침이 없으니까 음이 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춘천에 사니까 춘천 이음절이죠. 근데 영어로 발음했을 때는 추은이에요. 춘천 니은이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춘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춘천 이렇게 짧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 발음하려면 최대한 음을 옆으로 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이제 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턱이 받침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턱이 떨어지고요. 영어는 턱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턱이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주걱턱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주름은 하나가 생기고요. 이제 미국권, 이제 영어권 같은 경우는 주름이 두 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턱이 안 떨어져요. 턱을 자꾸 가거든요. 근데 이 연습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외국 살다 온 사람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턱이 약간 틀립니다. 입술 모양이. 그리고 영어는 MBP만 닿습니다. 나머지는 닿지 않아요. I would like to go 할 때 제가 입술 안 닿잖아요. 근데 버스 할 때 B 닿죠. baby 이렇게 할 때 B 닿습니다. people 할 때 P 닿죠. 그래서 MBP만 닿습니다. money 할 때 닿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MBP만 닿고 나머지 영어는 입술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제 그 팝송 같은 거 볼 때 외국인들 이빨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발음을 또 강조를 안 해요. 영어 발음을. 어릴 때 영어 발음 강조 많이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금상첨화죠. 제대로 배워갖고 하는 게 낫죠. 근데 대부분이 그냥 듣고 따라 말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만에 한 명.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갖고, 발음이랑 혀 위치 이런 걸 좀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발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영어 문법, 그 문법을 가지고 영어를 해석하는 요령, 요게 핵심이니까, 발음 관련된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민족의 언어가 다 비슷합니다. 이게 원시 시대로 가면 우선 정지랑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를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상태, 하나는 존재. 움직임은 하나밖에 없죠. 동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시인 상태에서 코끼리를 봤습니다. 맘모스를 봤어요. 그럼 맘모스의 존재를 봤죠. 그 맘모스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우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냥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가만히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의 언어들은 정지랑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만든 거고 그 정지는 상태랑 존재를 구분하고 움직임은 동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품사를 보면 이제 상태를 표현할 때는 부사랑 형용사로, 존재를 표현할 때는 명사, 동작을 표현할 때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동일하고요. 전 세계 언어는 제가 봤을 땐 동일해요. 상태를 표현한 건 뭐 태국어나 뭐 베트남어나 일본어나 다 부사 형용사를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존재로 표현할 때는 다 명사로 표현하는 거죠. 동작을 표현할 때는 다 동사로 표현합니다. 이건 뭐 유럽 언어나 프랑스나 영어나 스페인어 다 똑같죠. 그래서 언어가 우리 이제 인간 사회의 언어들은 이렇게 부사, 형용사, 명사, 동사로 표현이 구분이 돼갖고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요거의 어떤 차이점을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영어만 얘기해야 되니까 영어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영어 같은 경우는 부사, 형용사, 명사, 동사, 단어가 각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뒤에를 바꿔서 품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 그러면 동사죠. 먹는 니은 들어가면 다 형용사고요. 먹는 것 그건 명사입니다. 사람 이건 명사죠. 그렇죠? 사람이다 그럼 이건 동사죠. 이다 붙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그럼 이거는 뭐 부사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뒤에를 붙여서 품사를 변경시키는데 영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영어의 핵심 문법이라 봐요. 그래서 영어는 부사, 형용사, 명사, 동사 단어가 우선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갖고 이 풍부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얘기하는데요. 이걸 부사, 형용사, 명사로 만들어요. 근데 to를 붙이면 의지랑 미래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be going to 할 때 뭐뭐 할 것이다죠. 그래서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런 to, have to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to가 들어가면 의지랑 미래가 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동사 예를 들어서 go에 to를 붙이면 to go죠. 그러면 가는 것도 되고요. 가기에도 되고요. 가는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영어에서는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부사, 형용사, 명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 명사를 만들어요. to에는 의지랑 미래고 동사는 진행, 능동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사에서 ing 붙여서 현재 분사화 시킵니다. 이게 현재 분사를 우리는 이제 현재 분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형용사입니다. 동사를 형용사 시킨 거예요. 분사가 나눌 분자예요. 형용사에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ing형 붙여서 형용사 시키고요. 능동형 형용사. 그리고 동사에다 ing 붙여서 명사화 시켰습니다. 이걸 동명사라고 얘기하죠.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니까. 예를 들어서 go에다가 가다인데 going 하면은 이제 가는 아니면 가는 것 이 두 가지로 표현돼요. 그리고요. 또 이제 동사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이제 pp라고 얘기할게요. pp로 만듭니다. 이거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드는 거죠. 근데 동사 ing 현재 분사를 능동형 형용사로 하고요. 과거 분사를 수동형 형용사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reak가 부시다인데 breaking 하면 부시는 그래서 능동형 부서지는 이렇게 느낌이 가죠. 그 다음에 broken은 뭐예요? 부서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진 윈도우 이렇게죠. broken window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 시켜서 형용사, 과거 분사 시켜서 형용사. 근데 ing는 능동형 형용사 그리고 과거 분사 만들어서 수동형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breaking 부시는 것 is bad 나쁘다 얘기할 때 ing 붙이면 또 명사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관계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사를 만들어 갖고 관계사는 뭐냐면 하나의 문장을 부사, 형용사, 명사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긴 문장을 관계사라는 걸 붙여서 부사, 형용사, 명사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명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지고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칸을 보니까 뭐가 제일 많죠? 형용사가 제일 많죠. 그래서 형용사가 풍부할수록 그러니까 뭐랄까 괜찮은 언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니은 들어가면 다 형용사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이런 거, 뭐 사람 같은, 아름다운, 아름답게 보이는 하여튼 니은 들어가면 다 형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형식부터 5형식이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건 다 아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형식으로 보면은 좀 어려워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명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고요. 동사는 동사고요. 근데 영어에서 동사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움직이는 거, 하나는 정지인 거. 그래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정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이제 2형식 같은 경우는 명사, 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 옵니다. 그리고 3형식은 명사, 동사, 명사. 그래서 3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가 움직임을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4형식도 마찬가지로 5형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보니까 명사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영어는 핵심 뿌리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동사고요. 나머지는 보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명사랑 동사에 뭔가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장을 길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영어에 명사가 주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동사다. 명사를 뿌리를 가지고 뭔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 뿌리는 명사, 동사 그 다음 좀 약간 뿌리가 이제 형용사, 부사입니다. 근데 명사, 동사가 더 중요하죠.
여기에 5가지가 붙여서 길어져요, 문장이. 어릴 때는 보통 1형식부터 5형식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하나, 둘, 셋, 명사,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런 식으로 뭐 단어가 4개, 한 문장이 4개, 5개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길어져요. 그걸 뭐로 붙이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버립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형용사 기능을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죠. 영어에서는요, 자리가 그 품사를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뒤에 있는 꾸며주는 뒤에 뭐 에게, 은는, 을을 붙이면 그 품사를 말하지만 영어는 그 자리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 언어예요. 그 두 번째 이제 분사,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건 형용사로 얘기했죠. 나눌 분 어디서요? 형용사에서 나눠졌다. 세 번째 동명사, 동사를 뭐로 만든 거예요? 명사. 그래 명사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 투부정사 다 돼요. 부사, 형용사, 명사. 관계사는 또 다 됩니다.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뒤에 요 5개가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사 ing형, 투부정사, 관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특징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 그리고 또 앞에 형용사 있으면 이거 뭐로 바뀔까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죠. 이게 그래서 부사로 바뀝니다. 근데 부사로 바뀌는 게 뭐냐? 요 3개밖에 없어요.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있죠. 투부정사는 부사, 형용사, 명사 되는데 부사 됩니다. 관계사, 관계, 부사 이해되시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동사가 왔을 때 명사가 됩니다. 이제 이게 큰 틀이에요. 대략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큰 틀에는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문장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명사가 되는 거는 동사 ing형, 동명사라고 얘기하죠. 투부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 중에 명사 되죠. 관계사도 관계, 대명사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what I want는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관계사도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사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투부정사나 관계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맞게 거기에 품사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영어는 자리가 품사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을 볼게요. 제가 이제 5개, 큰 틀에 5개 분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명사, 투부정사, 관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좀 바꾸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할게요.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그녀는 이제 서 있죠. 볼게요. 전명 이렇게 돼 있죠. 꾸며줬네요. 서 있네요. 어디에요? 꼭대기에 전명, 또 전명 이렇게 꾸며줘요. 계단에. 자, 그녀는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뭐예요? 꾸며줬어요. 문장 끝났는데 전명. 또 테이블에요. 코너에 전명.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대체적으로 꾸며집니다. 이게 이제 한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초반까지 이럽니다. 그러면서 문장을 늘리는 거죠. 5형식을. 5형식,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는 문장을 이렇게 전명을 붙여서 늘려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막 이런 거 배우면서 더 늘리죠. 그는 조언했습니다. 나에게. 투부정사죠? 갖는 것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부사, 형용사, 명사 되는데 여기서 명사를 표현돼요. 갖는 것. 그리고 투부정사나 이제 동명사는 대부분 뒤에 명사입니다. 뭐를 갖는 거요? 많은 재미를요. 또 전명, 어렸을 때요. 이렇게요. 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것이요. 것으로 표현되면 명사로 보면 됩니다. 기르는 거요. 또 명사 뒤에 왔네요. 투부정사 뒤엔 대부분 명사입니다. 애완동물을요. 또 전명, 아파트에서. 많은 계획은 뭐합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 투부정사 명사가 됐네요. 뭐 하는 것? 투부정사 뒤에 명사 왔네요. 뭐를요? 프로젝트를요. 또 전명. 자,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전명이요. 너가 또 투부정사 이렇게요. 자, 기억하기에요. 나의 생일을 투부정사 뒤에 명사.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 자, 프로젝트가 이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네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그러니까 문장에 맞게 어쩔 때는 부사로 해석하고 어쩔 때는 형용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많이 해석하다 보면 이해 붙어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 이렇게 되네요. 또 전명 다음 주까지요. 나는 샀습니다. 이 인형을요. 이 명사인데 이거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볼까요? 만드는 이상하네요. 자, 샀습니다. 이 인형을요. 만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부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부사, 형용사, 명사가 되는데 문장이 맞게 품사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부사인지 형용사로 해석할지. 자, 나의 딸을 행복하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 5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관계사가 이렇게 문장 기본 틀에서 붙어서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볼까? 요거를 해야 되네. 요 5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는 즐겼다. 드럼 치는 것 이렇게요. 이거 동명사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프레이가 놀다인데 ing 붙여서 노는 것, 프레이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동명사나 투부정사 뒤에는 명사입니다. 대부분 드럼 치는 것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또 프레이가 논다인데 ing 붙여서 뭐예요? 프레이하는 것 뭐를요? 축구를 이렇게 명사 같네요. 그것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슬리프가 자다죠? 근데 ing 붙여서 슬리핑이 되는데 뒤에 명사 왔네요. 명사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자는 강아지는 이렇게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요. 명사죠. 근데 이거 과거분사예요. written이요. 책인데 어떤 책이요? 쓰여진 이렇게 해요. 이게 항상 5개가 늘 꾸며주죠. 어떤 책 쓰여지냐? 영어로요. 이 전명 이렇게요. 사람들 명사죠. 어떤 사람들? 전명 어디에요? 스타디움에 있는 보였습니다. 재밌어 보이는 게요. excite가 재밌다는데 ing 붙여서 재밌어 보이는 것. 재밌어 보이는 형용사로 보이네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를요. 친구인데 궁금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써서 관계대명사는 저를 부사, 형용사, 명사 시킵니다. 네, 형용사 앞에 friend가 명사죠. 명사를 꾸민 게 뭐예요? 형용사죠. 통째로 형용사로 보는 거죠.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춤추는 이런 식으로요. 매우 잘. 그는 풋볼 선수입니다. 명사죠. 그럼 여기 뭐로 보면 돼요? 통째로 형용사로 보면 되죠. 어떤 풋볼 선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니은들 하면 다 형용사잖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that 앞에 명사 있나요? 없죠. 그럼 요거 전체가 뭐로 봐요? 명사로 보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부사, 형용사, 명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오면 형용사가 되고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동사가 오면 요 자체가 명사가 됩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업데이트 한다고요. 그의 블로그를 매일. 말해줘 그 시간을요. 시간 명사 왔네요. 요 when이 붙으면서 통째로 뭐로 보면 돼요? 하나의 형용사죠. 시간인데 어떤 시간? 우리가 도착한 이렇게요. 자, how 앞에 명사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명사도 없고 동사만 왔네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로 보면 돼요? 명사로 보면 되죠. 이것은요 뭐다? 방법입니다. 영어가 끝난.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what 앞에 명사 없네요. 그럼 통째로 뭐로 보면 돼요? 명사요. 너가 말했던 것을요.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영어에서는 명사를 표현할 때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너가 말했던 것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이렇게 기본 문장에 그리고 동사랑 명사를 기점으로 요 5개가 붙잖아요. 요 정도, 요 5개가 붙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게 좀 영어를 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연습할게요. 장문 실전인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를 한번 해석해보면 이게 이렇게 쉽구나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부러 고3 지문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파란색이 주요 핵심 구문이에요. 문장이 좀 긴데 단어도 어렵고 해석하기 귀찮잖아요. 그래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꾸며준 것부터 선정을 해볼게요. 문장이 길지만 자, 볼게요. 뭐가 꾸며졌는지. 여기 잠깐 오류가 되지? 자, 우선은 네모칸 챙겨 꾸며준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꾸며줬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예요. 여기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넣었고 또 여기 전명 이렇게 있네요. 또 전명. 다시 동사 왔고 명사 와서 뒤에 또 전명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늘리는 거죠. 그러면 핵심만 제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것은 언급합니다. 사람들을요. 자, 어떤 사람들이요? 주장하는. 뭐를요? 능숙하다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수행할 수 없는요. 뭐를요? 하나의 일을. 이게 끝난 겁니다. 요게 끝났고 요렇게 전명 붙여서 늘린 거죠. 원래는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후 앞에서요. 이것은 언급합니다. 사람들을요. 끝난 겁니다. 근데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장하는 능숙하다고요. 어디에서요? 전명, 셀 수 없는 일에서요. 그러나 뭐 할 수 없는요? 수행할 수 없는요. 뭐를요? 하나의 일을. 어디에서요? 그것들 중에서요. 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요 5가지가 꾸며주면서 점점 좀 늘려나가는 겁니다. 기준은 보통 동사랑 명사가 기준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주요 명사에 전명이 붙었고 또 명사 웨이브스가 명사죠. 그때 과거분사가 붙었네요. 형용사로서 또 전명. 이거 ranges가 동사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전명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주파수는요, 파란색을 볼게요. 주파수는요, 범위가 됩니다. 인간의 청력 이상이요. 이게 끝났습니다. 주파수는 인간의 청력 이상이래요, 범위가. 근데 주파수 궁금하잖아요. 어떤 주파수? 음파의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 뭐예요? 음파예요. 어떤 음파요? 사용되어진 어디에서요? 이제 초음파, 화성 진단에서요. 이것은 범위가 인간의 청력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명으로 꾸며주고 과거분사로 꾸며주고 또 전명으로 꾸며줬네요. 그래서 영어는 철저하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줘야지 간혹 뭐 통합적으로 해석하, 통문장으로 해석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영어는 철저하게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주요 명사를 기점으로 동사를 기점으로 요 5가지가 꾸며준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장문이 좀 길죠? 이것도 파란색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꾸며주냐? 관계대명사가 좀 붙었으니까 길어진 거예요. 관계사가 많을수록 문장이 길어집니다. 자, 관계대명사 붙었고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서 또 전명, 또 전명, 또 여기서 또 마지막에 핵심 문장에 또 전명이 있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많이 붙죠. 또 여기 명사 에비던스 기준으로 또 전명.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또 관계대명사 대시 붙고 다시 또 전명, 대문장 안에서 또 전명. 많이 꾸며줬네요. 전명이 제일 많이 씁니다. 대부분. 관계사가 2개만 들어가도 문장 길어지고요. 우선 핵심 문장 한번 볼게요. 파란색. 그 관찰은요. 종종 제한받습니다. 제공받는다. 관찰은 종종 제공받는다. 지지하는 증거로서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관찰은 종종 제공받는데요. 지지하는 증거로서. 지원하는 증거로서 이게 끝난 겁니다. 관찰은 종종 제공받습니다. 지지하는 증거로서요. 지원받는 증거로서요. 끝났습니다. 관찰인데 어떤 관찰이에요? 대수로 꾸며준 거예요. 형용사로서 궁금하니까. 어떤 관찰이에요? 자, 오래된 창문이 두껍다라는 관찰입니다. 어디서 두껍대요? 바닥에 두껍대요. 바닥에요. 뭐보다요? 꼭대기 상층보다요. 그러니까 관찰 어떤 관찰? 오래된 창문이 두껍다라는 관찰이요. 어디에서요? 전명 바닥에서요. 어디보다요? 꼭대기보다요. 그것은 종종 제공받습니다. 뭐로요? 지지하는 증거로서요. 전명 부사로 해석했네. 뭐뭐로서요 제가. 그리고 또 전명 뭐예요? 관점에 대해서요. 아니면 관측에 대해서요. 근데 관측 어떤 관측이요? 대수로 또 꾸며줬네요. 형용사로서. 어떤 관측이요? 유리가 흐른다는 관측이요. 언제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어떤 시간인데? 수세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5개가 명사를 기점으로 뒤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제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유명해질수록 많이 보겠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먼 미래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늘 연구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1년간 만든 강의가 오늘로 끝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